저자는 주식시장에서 11월에서 4월간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다고 이야기한다. 11월이 오고 있다. 나는 한국 펀드 투자를 꽃피운 사나이 강환국의 슈퍼두퍼 울트라 전략으로 간다. 이제 데이터는 신의 영역인 가격의 예측에 조금씩 문을 두드리고 열어가는 것 같다. 그 문을 열러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다. 네, 라고 써봤습니다. 네. 와, 제가 들은 독후감 중에서 가장 멋진 독후감인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혹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네. 예. 그럼요. 제가 안녕하세요. 다독다독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사실 주식책이나 전문가분들을 굉장히 많이 모셨지만 네. 퀀트 투자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이죠, 거의. 예. 네. 근데 이 퀀트 투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파이어족 저자님이 나오셨는데요. 네. 파이어족 강환국의 하면 된다 퀀트 투자라는 책을 가지고 오신 강환국 님이 옆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진짜 구독자였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저도 영광입니다. 저희 퀀트 투자는 진짜 처음 다뤄봐서 저는 이 책 읽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네, 강한구님은 퀀트 투자에 대해서 언제 관심 갖게 됐어요? 아, 저요? 한 2006년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되게 네. 일찍 한 하시고. 15년 정도 되었고요. 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독일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그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거기 논문을 하나 써야 됩니다.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저는 그때 주식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식에 대해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논문을 막 뒤져보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논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이제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얼마나 그 가지고 있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가 그런 게 상세하게 논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일단은 그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논문을 썼던 그거를 한번 그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투자를 한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보셨던 논문들이 그럼 퀀트 관련된 내용이었던 겁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 퀀트라는 게 사실 규칙 기반 투자라고 볼 수가 네,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는 규칙이 정확히 나와 있죠. 그래야지 논문을 쓸 수 있어요. 네. 그 사람들도. 네, 그래서 그게 퀀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독일 논문이었어요? 다 영어죠, 그냥. 영어. 예.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이런 좋은 논문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논문이 자기 나라에 적용되면은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정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영어도 되고 독일어도 되고 한국어도 되는 파이어족 강한국이 너무 멋진 거 아닌가요? 네. 네, 영어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부제가 파이어족 강한국에 네.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데 저희 진짜 파이어족도 처음 오시거든요. 아, 네. 이거는 뭐 그냥 출판사가 그 마케팅 네. 차원에서 단 것 같긴 하고요. 네. 네. 네, 파이어족이 맞긴 맞습니다. 네.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하루 종일 투자만 생각하고 전략 세우고 투자하고 아쉽게도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못하고요. 아, 네. 그렇진 않으시고요. 네, 그래도 뭐 지금 일상생활 하는 거 보니까 일단 건강도 좀 많이 좋아졌고요. 확실히 이제 하루에 10,000보 걷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등산을 요즘 최근에 한번 했는데 5년 전부터 체력이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 늦게까지 잘 수도 있고, 네. 일단 일을 안 하고, 네. 그리고 그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직장에 있으면 정말 부딪히지 않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쵸.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있죠. 네, 확실히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네. 어떤 나름의 경제적 자유를 네. 이루신 거잖아요. 네. 네. 그 신의 직장이 코트라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도 하죠. 네. 네. 아마 이제 코트라를 모르시는 분들은 네. 없겠죠. 거의. 지금 없으실 텐데 네. 이게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사였어요. 만족도 아. 공공기관 만족도 정말요? 조사를 네네. 네, 공공기관 네. 만족도 조사를 했었었는데 한국 갤럽이 있어가지고. 아, 네네. 아,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기가 별로 없는. 왜냐면 네.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여긴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공공기관들은 뭐 매출을 해야 되거나 크레임이 발생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뭐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도 아니고 그냥 세금 갖고 돈을 쓰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만 계속 잘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왜냐면 직원들도 서비스 해주니까 기분이 좋고 서비스 받는 사람도 기분 좋아서 대부분은 다 기분 좋아서 만족도 조사 해도 항상 상위권 나왔던 네. 기억이 나요. 네. 이미 나온 회사기 때문에 이번에 내신 책이 퀀트 투자로서는 두 번째 네, 책인데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할 수 있다 네. 퀀트 투자였고 이번에는 하면 된다 퀀트 투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이 말이 바뀌었죠?
말이요. 네. 사실 이 제목도 사실 출판사에서 정해준 네네네. 거이기는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관성 있게 그 비슷한 제목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잘 팔리는 거 보니까 그 출판사가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FM 미디어 만세. 네. 만세. 저는 자신감이 더 생긴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보완했다. 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면 하면 된다는 효과가 있다. 네, 효과가 있죠. 네. 분명히 이 투자에 대한 실천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자신감은 그 전에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네. 지금은 전략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증거들을 아예 그냥 쭉 수록을 해 놓으셨으니까 보시면 네. 이렇게 하면 정말 나도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라는 생각을 네, 하니까 됩니다, 네. 됩니다. 네.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네. 된다니까 네. 다들 기대가 너무 크실 네. 것 같고요. 네. 퀀트 투자도 사실 좀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자세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 읽었는지 네. 짧게 읽고 가겠습니다. 네네, 예. 네. 독후감 발표하는 독후감. 시간입니다. 네. 네. 로사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네. 드디어 찾은 것 같다. 와. 최고의 시간 효율과 최적의 수익률이 나오는 비법을 말이다. 기업을 파고 또 파야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늘 귀를 떼지 않고 지켜보아야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해야 주식에서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식 투자와 공부는 항상 넘지 못할 산 같고 마치지 못할 숙제 같기만 했다. 음. 나같이 육아와 다른 할 일로 바쁜 사람들은 그냥 지수 투자나 해야 하나 하고 생각을 했었다. 강한구님의 지난 책은 할 수 있다 퀀트 투자였다. 이번에 나온 책은 하면 된다 퀀트 투자이다. 가능성을 지나 이제 하면 된다는 경제 일은 제목의 변화를 보라. 지금까지 이런 주식 투자법은 없었다. 이것은 마법인가 기적인가. 사실 이 투자법은 끈질긴 분석이자 테스트이고 위대한 투자자들의 지혜의 응축이다. 거기에 강한국 저자의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다. 정말로 바라왔던 주식 투자법이다. 퀀트 투자에 대해서 들었을 때도 엄청난 알고리즘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실력과 그 안의 정보는 내가 알기 어려운 전문가만이 아는 어떤 소스들을 집어넣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강환국 작가님의 하면 된다 퀀트 투자 속의 전략들은 개인이 집에서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로 전략대로 종목을 추려볼 수 있고 리밸런싱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연 15에서 20% 혹은 그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니 충분히 매달려 볼 만하다. 강환국 작가가 왜 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파이어족이 되었는지 알 것 같다. 참 명석한 사람이다. 저자는 차분하고 진득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논문과 전통적 이론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테스트하며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유튜브 영상들도 다 번호를 매겨가며 성실하게 제작해오던 작가는 이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내용은 몇 번 영상에서 더 설명해드린다며 QR코드도 넣어두었다. 저자는 주식시장에서 11월에서 4월간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다고 이야기한다. 11월이 오고 있다. 나는 한국 펀트 투자를 꽃피운 사나이 강환국의 슈퍼두퍼 울트라 전략으로 간다. 이제 데이터는 신의 영역인 가격의 예측에 조금씩 문을 두드리고 열어가는 것 같다. 그 문을 열러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다. 네, 라고 써봤습니다. 네. 와, 제가 들은 독후감 중에서 가장 멋진 독후감인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혹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네. 예. 영상으로 음원 다 드릴 거고. 아, 정말요? 네네. 예. 예, FM 미디어 사장님, 예, 듣고 계시죠? 네. 우리 몰래 뭐 출판사에서 따로 받은 거 있어요? 아니요, 네. 저는 달라고요. 저는 진짜 시간이 없으니까. 네. 예. 좀 초반에 이 공부만 좀 해두면 네네네. 계속해서 그 강환국님의 그런 새로운 이론을 받으면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네.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효율은 없겠다. 아, 네. 예, 예, 그렇죠. 이런 네, 생각했습니다. 예. 제일 네. 신나면서 독후감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아요, 했던 것 이게. 중에서 네.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영광이네요. 네,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다독다독을 진행하면서 주식책을 여러 차례 다뤘다. 주린이 입장에서 큰 배움의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난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차라리 펀드에 맡기는 게 속 편하겠네. 반면 하면 된다 퀀트 투자는 처음으로 내가 직접 전략을 개발해서 투자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한 책이다. 예전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해서 유의미한 형태로 가공하는 것을 좋아했다.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직접 만든 데이터들을 활용해 투자를 해왔다. 그런 면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로 검증하는 퀀트라는 투자 기법은 내 성향과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보통 시작이 막막한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잘 정리되어 있어 만족스럽다. 더하여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 이 방법이 가장 낫더라 라는 최적화된 공식까지 제공한다. 이렇게 다 떠먹여주는데 못 먹으면 본인 손해다. 여러 책을 읽지만 내게 잘 맞는 책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모처럼 내게 잘 맞는 책을 만나 기분이 좋다. 요 근래 주식창을 열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는데 딱 기다려. 조만간 연봉리 12% 수익률로 복수할 테다. 라고 써봤습니다. 네. 이 독후감도 막상막한데요. 너무 좋은데요? 아, 요즘 실적 좋다 그랬잖아요. 네? 네. 아, 근래 망하고 있어요. 네. 자, 파션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아예 두 분 독후감을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네. 그냥 짧고 굵게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네네. 이 책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 패친이기도 하고 뭐 절친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동생 중에 정채진이라고 있어요. 아, 네네. 3프로 TV의 최고의 네네.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예. 네, 계시죠. 그 친구가 책 추천을 별로 안 해요. 그 페이스북 통해서는. 네. 이제 그 친구가 책 추천한 걸 처음 봤어요. 그 책이 이 이게 책이었거든. 처음이세요? 아, 예. 네. 와, 그러니까 정말 이제 영광이네요. 네. 그러니까 고전 책들은 가끔 이렇게 인용들은 하는데 아, 책 그쵸, 자체를 그쵸. 추천하지는 않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읽어보라고 네. 하는데 이 책은 그냥 꼭 읽어보라고 한 맞아요.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이길래 해서 이제 그 바로 책을 딱 봤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요? 지금 그 친구는 스스로 돈을 많이 버는데 네. 혼자 버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좋은 지식들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좀 성향들이 있어요. 되게 좋은 사람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올해까지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작년까지는 그냥 뭐 가치 투자, 뭐 기술 투자 뭐 서로 계속 경쟁하면서 양쪽 책들이 나오면서 잘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기술 투자로 하든 기술적인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든 가치적인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든 다 올랐으니까. 아, 그렇죠. 근데 네. 2021년 들어가지고는요.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네네. 올 1월 달에 2월 달에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다 마이너스예요. 네네네. 누적으로 보면. 예,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혼란한 시점이었었는데 네. 지금 이 책으로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가치 네네. 투자만 기술 투자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살 종목들을 어떻게 검색을 하고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해갖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로 집중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 기술적 분석이든 가치 분석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익 네. 내는 게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아마 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 책 저도 몇 번 읽어보고 따라 하려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도 좀 비슷하다 된 것들 유명한 저자들도 많긴 한데, 근데 뭐 정채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냥 어설프게 따라하는 것들보다는 자기만의 인사이트로 자기만의 좀 논리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들이 이 시장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한 그 친구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충분히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기쁘게 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와. 정말 영광이네요. 네. 네. 예이. 잘 먹으면 강원국 울트라 전략으로 가면 돼. 아, 정세진님이 그렇게 책 추천을 거의 안 하시는 건 좀 몰랐네요. 네. 얘기는 하고 인용은 하는데 아, 대부분 네네. 옛날 고전이었어요. 그렇죠. 뭐 현명한 투자자들 맞아요. 나올 거고. 그러니까 뭐 네, 그냥 그렇죠. 네. 딱 문구 들으면 당연한 문구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걸로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이거 감명을 받은 것 아, 네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심지어는 이 책대로 해서 두 종목을 찾았다라고. 아, 네네. 맞아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이 책의 구조를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도대체 뭐길래 그러는 거야? 이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좀. 구조요. 네네. 일단 보면은 도대체 우리가 주식을 해가지고 이제 왜 실패를 하느냐 이제 그거부터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우리 두뇌가 이제 몇십만 년 동안 계속 진화를 해왔는데 이상하게도 투자에서는 무조건 하면은 깨지도록 진화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깨지도록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네. 그 정도거든요. 난 정상이었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감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깨지면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으로 사가지고 버는 사람은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왜 그런가 이제 그 우리 두뇌하고 이제 투자 심리 구조를 좀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뭘 해도 잘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 두뇌랑 감을 써서 하는 것보다는 규칙을 그냥 세워가지고 그 규칙을 우리가 그냥 따라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이제 왜 우리가 퀀트 투자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투자의 목표라는 거를 좀 세워야 되는데 또 어떤 구독자분이 낙원 기상기라는 걸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보면은 내가 대충 이렇게 내가 하는 대로 계속하면은 나중에 얼마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거 가지고 노후에 뭐 월 얼마를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를 정확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돈이 지금 1억이고 내가 지금
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 그리고 20년 후에 은퇴를 한다. 그럼 그거 딱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돈을 뭐 8%, 10%, 12%로 굴리면은 나중에 이제 월 얼마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볼 수 있고, 근데 그거를 해보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에 도달하게 되죠. 그 내가 복리 4%를 버느냐, 12%를 버느냐,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구체적인 전략들로 들어가는데, 그 제가 2017년에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제가 전략을 몇 개 올렸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전략들이 있고 이제 별로 안 쓰는 전략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많이 쓰는 전략들, 그리고 이제 제가 쓴 전략들 위주로 해서 이제 그 전략들의 20년 백테스트,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이 전략을 썼으면 어느 정도 벌 수 있었을까, 그리고 최대에 많이 깨질 때는 어느 정도 깨졌는가, 그리고 이 전략에 뭐 문제점이 있으면은 뭐가 있었다. 뭐 예를 들면 그 중에서 2017년에 제가 만든 전략 중에 좀 부실한 전략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이 이제 왜 부실했는가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좀 업데이트한 전략들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 제 전 전략들을 좀 다뤘고요. 3부부터는 이제 새로운 전략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일단 전략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이제 팩터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전략이라는 게 이제 각각 팩터들이 있고 그걸 섞어가지고 전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팩터들을 소개를 하고 나중에는 그걸 섞어서 새로운 전략들을 만들어서 좀 소개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울트라 전략이라는 전략이 있고요. 네, 그거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하는데, 사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그 최대 손실, 그 MDD라는 겁니다. 최대 손실이라는 거는 투자자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손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줄이느냐,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책에 나오는 전략을 10년 동안 버티면은 뭐 돈을 잃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10년 동안 버티지 못하죠.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왜 사람들 중도에다 포기를 하는가? 네, 그런 것도 좀 서술을 했습니다. 네. 와. 예.